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토록 금연을 외치던 그 담배가 지금 해외에서는 위조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한때 우리는 외국 담배를 몰래 피우며 부러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정말 신기하고도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국가입니다.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 원 과태료, 공공장소 곳곳에는 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죠. 담배 포장지에는 폐암 환자의 시커먼 폐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넘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는 해롭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담배 가격도 계속 올려서 지금은 한 갑에 4,500원이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담배 중 하나가 되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건강에 해롭다고 온 국가가 나서서 외치던 바로 그 나라에서 만든 담배가 지금 해외에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멀리하려던 담배가 이제는 세계가 찾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다니요. 심지어 위조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라니. 이게 바로 진짜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놀라운 반전에는 분명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 담배를 부러워하며 몰래 피우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정말 지금과는 천지 차이였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와 80년대 이야기를 정말 자세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양담배를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말보로, 마일드 세븐, 던힐 같은 외국 담배는 정말 천금 같은 귀한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정식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오직 면세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해외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써서 외국 담배를 구했다고 합니다. 용산 미군부대 근처에서 몰래 사거나 선원들을 통해 밀수로 들여온 걸 구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국산 담배 한 갑 가격으로 외국 담배 한 개비밖에 못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외국 담배를 구했다고 해도 그대로 피울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너무 심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연기 냄새만으로도 양담배인지 알 수 있다며 단속반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썼습니다. 외국 담배를 국산 담배 포장지에 넣어서 피웠다고 해요. 아니면 국산 담배와 섞어서 피우기도 했고요. 걸리면 벌금은 물론이고 신문에 실려서 온 동네에 망신당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국 담배를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외국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지위와 자존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만 피울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던 거죠. 1988년,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해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그 해에 담배 시장도 역사적인 전면 개방이 이루어졌거든요. 미국의 무역압력과 국제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담배 시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 몰래 구해서 피우던 외국 담배들이
대거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말보로, 마일드 세븐은 물론이고 켄트, 던힐, 파리아몬트 등 정말 다양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쏟아져 나왔죠. 편의점과 담배 가게마다 화려한 외국 담배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산 담배를 만들던 한국 담배인 304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국내 담배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마치 동네 축구팀이 갑자기 월드컵에 나가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 개방 직후 많은 사람들이 외국 담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동안 부러워만 하던 브랜드들을 이제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외국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이었죠. 한국 담배인 304도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산 담배가 완전히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외국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대대적인 국산 애용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 것도 좋다는 걸 알리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단순한 애국심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외국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진짜 승부는 결국 품질과 기술력에서 나는 거니까요. 저는 이때부터가 정말 대한민국 담배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담배인 304, 지금의 KT&G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한 반격을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외국 브랜드의 화려한 마케팅과 세련된 이미지에 푹 빠져 있었고, 국산 담배는 촌스럽고 구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심지어 같은 품질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외국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브랜드의 힘이 그만큼 강했던 거죠. 하지만 KT&G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죠. 전통적인 관련형 담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향이 첨가된 프리미엄 담배였습니다. 맨솔, 체리, 바닐라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해서 외국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죠. 이게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 디자인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외국 브랜드 못지않게 멋진 디자인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전자담배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관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한 게 바로 KT&G였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기존 담배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해 성분은 대폭 줄인 제품이었으니까요. 성능도 놀랍게 좋아졌고 맛도 외국 프리미엄 제품 못지않게 개선되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서서히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가슴 벅차고 감동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외국 브랜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국산 담배가 해외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KT&G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했죠.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반응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특히 몽골에서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한국산 담배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품질이 정말 우수했거든요. 기존에 피우던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담배와는 차원이 다른 맛과 향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몽골 현지에서 담배를 파는 상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상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담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손님들이 그냥 아무 담배나 샀는데 한국 담배를 한번 피워본 사람들은 다른 걸 안 찾는다고 했습니다. 맛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흡연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담배 아니면 안 피운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조금 비싸도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담배 강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한국 담배가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 백화점과 고급 담배 전문점에서 프리미엄 코너에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품질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됐고 가격 경쟁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품질이면 더 저렴하고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품질이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캄보디아, 인도,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KT&G 제품을 위조한 가짜 담배들이 적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담배나 위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KT&G의 대표 브랜드들을 위조한 겁니다. 에세, 타임, 디스 같은 인기 제품들의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포장지의 색깔과 글씨체까지 정말 정교하게 흉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에 아예 가짜 공장까지 세우고 KT&G 공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에서 이런 불법 공장들이 적발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짝퉁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원제품이 인기가 많고 가치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을 보세요.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같은 브랜드들은 전 세계에서 위조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한때 우리는 외국 담배를 부러워하며 모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외국 담배를 국산 포장지에 넣어서 피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 나라들이 우리 제품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의 제품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제품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T&G의 대응이 정말 자랑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현지 경찰 및 관세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KT&G는 각국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어요. 위조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 작전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KT&G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불법 공장을 찾아냈어요. 그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만 갑의 가짜 KT&G 담배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부터 포장재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단속 결과 수십만 갑의 위조품과 제조 장비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공장 운영자들은 현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단속 작전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적 대응도 정말 강력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거든요.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요. 이게 바로 진짜 글로벌 기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겁니다. 해외에서 벌이는 법적 분쟁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한번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껏 키워온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정말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결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위기에 몰렸던 우리나라 담배 산업이 이제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변모한 이야기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연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 매출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4년 KT&G의 수출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올해 2025년에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담배 회사가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현재 KT&G 제품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세워서 운영하고 있어요.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그 지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입니다. 특히 관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담배의 종주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담배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이제는 K-담배까지 추가된 거죠.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연의 나라에서 태어난 담배가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버리려 했던 것이 세계가 갖고 싶어 하는 목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진정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금연을 외치던 나라에서 만든 담배가 이제는 해외에서 위조품까지 나올 정도로 사랑받는 현실. 한때 우리가 외국 담배를 부러워하며 몰래 피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가 오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되돌아오는 거죠. 더 좋은 품질로, 더 혁신적인 기술로, 더 멋진 디자인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극복했고 전쟁의 폐허도 딛고 일어섰으며 외환위기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는 감동 느낌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감동적인 우리나라 성공 사연이나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동 느낌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